네, 오늘은 부담이 좀 적은 국제 정세 관련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정세는 일단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일단 저한테는 없죠. 그리고 또 저의 식견이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혀를 찰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편한 마음으로 딴 나라 이야기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쨌든 우려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약간 극우적인 성향의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이죠. 바이든의 어떤 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극우 정당이 집권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왔습니다. 집권이라고 보지 유력하다고 보죠. 이제 왜냐면 이제 조기 총선 1차 결과가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된 상태고 이제 마크롱의 정당이 많이 이제 지지세를 잃었습니다. 이제 의석수를 많이 상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원내 다수당이 유력하게 된 극우 정당 RN,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전선이라고 표현되는 그 유명한 극우 정당이 지금 결국 다수당이 됐습니다. 다른 지금 유럽의 어떤 극우 정당의 지지세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점은 들었습니다.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20% 이상이 지금 극우 정당의 지지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우 성향의 총리가 지금 어쨌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마저도 극우 정당이 지금 다수당이 된 사례를 보면서 지금 프랑스에 어떤 지금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프랑스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민전선 RN의 실적 지도자 마린 르펜, 아버지 그 장마리 르펜이 굉장히 유명한 극우 정치인이셨고, 지금 해당 극우 정당을 어떻게 보면은 자리 잡게 만들어준 그의 딸이 이제 다수당으로 어쨌든 정치적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정치력과 더불어서 국민정선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을 취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마크롱은 이제 1차 결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으나 사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로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 이전에 마크롱에 대한 지지를 상실한 원인부터 찾아야 하겠지만 많이 늦은 걸로 보이죠. 총선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극우 성향의 이제 여성 총리가 지금 어쨌든 이제 집권을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그 과거 발언에서 약간 파시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이제 그래도 집권을 하니까 마냥 그렇게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지금 평가에서는 약간 중도 우파적 성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져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는 사실 극우 성향에 대한 극우 정당의 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기사에서도 다뤘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그 반대 시위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점점 극우 정당이 지금 지지세가 강해지고 있긴 하고 있죠. 어쨌든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보여줬던 그 이민자에 대한 좀 포용 정책을 통해서 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말았죠. 일단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예전에 그런 나치 시절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더라도 그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처럼 약간 강경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포지션 자체가 또 유럽 정당의 유럽 연합의 어떤 두 리더, 프랑스와 독일과 더불어서 리더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민 정책에서 반대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도 고려해야 됐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과라서 패착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 생각은 뭐 제가 뭐 얼마나 된 식견이겠냐마는 메르켈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인데 오히려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시민들의 지지를 극우 정당 쪽으로 이렇게 약간 돌아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유럽 하면은 사민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로 이제 대표되는 그들의만의 어떤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국민들의 복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사회에서 그 냉전으로부터 이제 그 공산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미국의 지원도 많았고 물론 유럽에 가진 그런 저력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이제 재건되면서 그 재건된 과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재정립된 결과물이죠. 좋게 아무래도 과거의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냉전과 이제 양차 대전을 겪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성숙한 사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어떤 풍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 재건 과정에서 이뤄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정립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뭐 철학적인 토대가 사회적인 성숙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배가 어느 정도 불러야 성숙한 시민의식도 성장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지금 이 유럽의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결국 지금 유럽도 사민주의가 작동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이외에는 많이 힘들죠. 그 주변 국가가 전부 프랑스와 이제 독일의 어떤 의존적인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유럽 연합이 형성되면서 또 유로화로 묶이면서 사실 이득을 본 것도 프랑스와 독일이 가장 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쨌든 뭐 책임감이든 어쨌든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이 깨지지 않게끔 잘 리더로서 역할을 했으나 뭐 사실 독일이나 프랑스도 크게 뭐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사민주의가 성숙했던 그런 시절과는 다르게 정말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파고드는 게 결국 극우적인 정당들 이제 이민자를 공격하고 또 어떤 기존 정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 먹히는 거는 결국 시민들도 삶의 여유가 없고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사민주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폐해들이 결국 집권 정당에게 화살이 가는 거고 극우 세력이 선동하는 그 프로파간다에 어쨌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집권당에 대한 반감이 결국 만들어낸 게 아닌가. 마크롱 같은 경우에도 연금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지지를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피가 끓었는지 프랑스 시민의 지지를 잃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었다면 어떤 그런 개혁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사실 당장 내 이익이 뭔가 내 앞길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실 지지하지 않는 게 일반 대중의 심리죠. 사실 내가 만약에 60대인데 나중에 20세 30대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내 연금은 희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가 10만 원, 20만 원이 사라지면 하루 생활하는데 한 달 생활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정치라는 게 근시안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뭔가 장기적인 정책들은 뒤로 미뤄지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처럼 국가 주도의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기다려줄 만한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장기 집권하는 독재 정권에서 이뤄낼 수 있는 프로젝트긴 하죠. 안타깝지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유럽의 극우화는 결국 더 이상 대중 또한 그런 삼인주의 정신의 시민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함께하기엔 너무 이질감 느끼는 이민자들, 또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공동체들, 그럼으로 해서 오는 대중들의 불안감, 그런 여유 없는 상황, 또 현 정권이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만들이 이제 극우 정당을 지지함을 통해서 결국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마 더 복합적인 원인이 극우 정당을 집권하게 만드는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히 뭐 진보라고 표방하는 정당도 크게 뭐 진보적이진 않고, 둘 다 이제 뭐 선거나 총선 되면 정책만 보면은 둘 다 비슷비슷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누가 누구 법안을 통과시켜줄까 대결로 가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계속 극우화되겠지는 않겠지만 어떤 세대 갈등이라든가 젠더 갈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아마 외국인과의 갈등, 다문화적인 갈등도 촉발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거주자분들이 이제 투표권까지 가는 시기는 아마 오기 힘들거나 드물거나, 다만 그들이 이제 그 투표 이외에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럽의 극우화나 미국의 어떤 극우화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기사화 될 것 같고, 결국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사도 잘 다뤄봤고요. 또 재밌는 기사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